네, 반갑습니다. 10월 1일 금요일 장중시황입니다. 자, 시장이 더 빠졌어요. 네, 이럴 때는 뭐 욕 한번 해야 되는데 이런 씨발라먹을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제 시장 하락이 일단 더 깊어졌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이 어디냐 이런 문제점에 또 도출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미국 시장 악재가 좀 해소되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제 그 연휴를 앞두고서 관망세, 그 다음에 하락에 대한 그런 공포감, 그런 것들 때문에 일단 매도에 대한 부분도 있을 테고요. 일단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관망세가 두드러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작은 변수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수급 살펴보면 일단 관망세예요. 외국인들이 뭐 매도가 많아졌다거나 그런 모습은 아닌데 기관들이 매도를 치고 있어요. 지금 기관들 매도는 공매도하고 결탁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기관들 공매도가 크게 늘어났다는 부분들이 이제 뉴스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기관들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 단기적 차익, 뭐 이런 부분들이 다 한꺼번에 나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주가를 빼는 이런 장세,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들인데 지금 기관 쪽 입장에서도 이런 주가 하락을 계속 조정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상당히 이제 개관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총 상위 종목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임에 따라서 주가를 끄집어 내렸고요.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시장 자체에 어떤 문제점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여전히 저점 확보가 최우선적으로 된다는 거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저점 확보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죠. 자, 종합주가지수 상황 보시면은요, 1.4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금 3050포인트, 이건 지지선을 볼 수도 없는 구간이긴 한데요. 아침에 조금 떠서 시작하는 것 같이 보이다가도 주가가 밀려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주말장이기 때문에 오전에 밀렸으면 오후에 좀 올려주는 게 인지상정. 보통, 정형화된 루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조금 회복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맞죠? 네. 보통 이제 10시 넘어서면서부터 지지선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10시 반, 11시쯤 들어서면서부터 지지선이 확보되는 모습입니다. 지금 장중 지지선이 3020포인트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 자리를 지켜줄 것이냐, 아니면 더 밀릴 것이냐에 따라서 오늘의 향방이 달라지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11시, 12시 이렇게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이제 이 자리를 무조건 지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더 올라가줘야지 되는 부분들이고요. 오늘 반등이 3045포인트에서 3050포인트까지만 올라가줘도 대체적으로 좀 성공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저 정도까지만 올라가줘도 많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일 거고요. 빨간불 조금씩 보이시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점만 딱 놓고 보면은요, 이 자리에서 그냥 머물러 버린다, 주저앉는다, 또는 더 빠진다라고 생각됐을 경우에는 자, 오늘은 상당히 좀 힘든 그런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의 디폴트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 그 다음에 그 10월 첫째 주, 둘째 주,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15일 정도까지는 계속 좀 부담스럽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는 너무 빠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한마디 해야 되나요? 그거 너무한 거 아니요? 네.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 굉장히 힘든 시기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지금 하락세를 진행하게 되면서 8월의 저점권까지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코스피보다 더 무서운 게 낙폭 자체가 굉장히 크고요. 뚝뚝 떨어진 모습이기 때문에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힘든 포인트를 가져가고 있을 겁니다. 특별하게 자기의 어떤 재료가 있다거나 그런 종목들이 아닌 이상은 좀 힘든 포인트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리비안이었던가요?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 살펴보게 되시면은요, 에코캡,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던 에코캡에 대한 부분은 오늘 상승세 유지가 되고 있죠. 이건 직접적인 수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대원화성 같은 경우를 살펴보게 되시면은요, 이거는 좀 다르죠. 네. 직접적인 종목이 아니라, 간접인데도 한참 멀리 돌아서는 간접이기 때문에 오늘 주가 빠지는 형태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포지션들은 우리가 잘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나타나는 어떤 특이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를 좀 하시면 되는 것 같고요. 자, 수급 동향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수급 입장에서는 지금 외국인들이 순 매수를 시작했었는데 지금 매도로 전환된 모습이고요. 현재 시점은 좀 버티는 그런 형태로 좀 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외국인들이 버티거나 아니면 매수로 전환되어 준다거나 이렇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자, 외국인들 수급은 지금 1,000억 원대 수준이기 때문에 그냥 평이한 수준입니다. 뭐 이렇게 매도가 많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이 금융투자 쪽이에요. 금융투자 쪽 매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공매도와 같이 기관 쪽에 매도가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런 내용들은 앞으로 이제 기관들이 매수를 전환시키는 그 시점이 뭐 공매도 수량을 좀 줄인다거나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공매도 때문에 주가를 떨어뜨렸다, 뭐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본다라면 기관은 상당히 지금 시점에서 아주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왜냐면 주가가 떨어진 시점에서 공매도를 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용서받지 못할 그런 행동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기관 입장이라는 것은요, 기관의 수급 영향은 뭐 연기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시장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지, 거기서 이제 수익을 챙기려고 이렇게 뭐 공매도를 친다거나 이렇게 되면 굉장히 안 되거든요. 근데 기관의 공매도 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부분들은 너무 이런 것들은 정말 투자자들이 너무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개인들이 이제 뒤로 빠져나가는 형태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들이 뒤로 빠져나가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자기들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될 겁니다. 기관의 이런 어떤 수급 동향이 빨리 회복되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외국인들은 이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진행하겠죠. 뭐 기관들이 바닥을 잡아줘야지 우리가 들어갈 거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수급의 역할들을 진행하게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시장의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바닥 포인트는 기관의 매수가 유입이 되는 그 시점이 바닥 저점으로 형성될 것 같고요. 그 시점이 돼야지 외국인들이 매도를 조금 더 멈추거나 매수로 들어오거나 그런 쪽으로 진행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뭐 업황적인 부분들이나 뭐 다 보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시총 상위권 종목들 살펴보게 되시면 뭐 지금 전부 다 10% 등등합니다. 그냥 다 빠졌어요. 그냥 다 전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도 볼 게 없죠. 올라온 게 1.4% 올라온 게 가장 많이 올라온 거고요. 나머지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권 종목이 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다를 거 없습니다. 오늘 뭐 에코프로비엠 또 내려가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LNF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지만 믿기가 좀 어렵죠. 믿음이 잘 안 가는 그런 형태의 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펄어비스만 지금 주가가 좀 상승한 모습인데 이건 지지선대 8만원대에서 반등하는 그런 형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지금 거의 다 전멸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뭐 올라온 부분들은 뭐 대부시스터죠.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하는 거 이런 정도라서 크게 의미 없을 것 같고요. 한국 BNC 같은 경우는 계속 떨어진 모습이라서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겠죠. 뭐 그런 정도입니다. 지금 뭐 볼 게 없어요. 위메이드 하나 지금 또 올라오는데 위메이드는 워낙 위쪽에 있는 거라서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위메이드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오늘 같은 날 조금 반갑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거는 어차피 뭐 신규 매수로 들어가는 거나 이런 부분이 아닐 수 있겠죠.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수익을 더 챙겨줄 수 있거나 아니면은 뭐 더 좋은 그런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만, 뭐 지금 신규 접근하거나 이럴 부분들은 없다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 내용들도 같이 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터주들도 오늘은 약간씩 뭐 변동성 보이고 있습니다만 시장 대비해서 어제 올라온 게 좀 컸기 때문에 조금 낙폭이 좀 덜하다 정도로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북주들 뭐 남해화학이나 이런 것들 또 올라가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용평 리조트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반등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뭐 보험주들도 오늘 현대해상 같은 경우도 3%대 상승하고 있어서 방어주 입장의 종목군들, 그 다음에 특정한 테마가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진행이 좀 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매매 동향 살펴보시면은요, 기관 쪽에서 펄어비스 매수가 있고요. 근데 매수 규모가 굉장히 작죠. 그 다음에 SM, 위메이드 이렇게 이런 쪽으로 진행이 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팔아먹는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 셀트리온도 별로죠. 그 다음에 포스코, 네이버 뭐 할 거 없습니다. 지금 다 팔았어요. CS윈드도 마찬가지고요. 요것도 참 그 고점대에서 참 오랫동안 논란을 많이 했었는데 다시 떨어지는 형태로, 이것도 주가 조정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 좀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다음에 시총 상위에 있는 거 다 갖다 팔고 있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금융주도 기관 쪽에서 매도가 좀 나오네요.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HMM을 순매수하고 있는데 글쎄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매수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또 빠지는 모습이라서 그다지 신뢰는 안 가는 모습이에요. 그다음에 카카오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HMM은 공매도 치고 나서 환매가 들어가는 모습일 수도 있겠죠. 네, 카카오, 그다음에 SDI, 뭐 SK텔레콤 뭐 등등등인데 그다지 네, 뭐 매수가 그렇게 힘을 발휘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매수가 이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 매도가 오늘 좀 많았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 매도 있고요. 현대차, NC소프트, 삼성전자 낙폭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73,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CS윈드 매도 있고요. 호텔신라도 매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형태입니다. SK하이닉스는 지금 특별한 건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시총 상위권 종목에 포진이 되어 있는 그런 매도 물량이 많은데 지금 외국인들하고 기관들하고 시총 상위권 종목들 순매도 양상상 보면 외국인들이 조금 약하죠.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기관이 공매도를 많이 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더 나오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이 시총 상위권 종목을 더 많이 때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공매도가 시총 상위에 몰려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코스피 200, 코스닥 150이니까 그쪽으로 때리고 들어가는 모습, 차익실현과 함께 같이 때리는 모습이 나타나면 매도가 훨씬 더 많이 잡힐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뒤로 빠져서 외국인들 벌써 한번 해먹었잖아요. 8월달에. 그래서 뒤로 빠져가지고 관망하는 입장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매수 물량에 비해서 매도가 아직까지 많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재 시점에서 뭐 이렇게 기관들의 공매도가 나와서 시장을 옥죄한다든지 개인들이 이제 자꾸 뒤로 물러나는 상황이 된다든지 또 지금은 또 반대 매매가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간이 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라면은 반등에 대한 어떤 실마리를 이렇게 풀어줄 것으로 생각됐었던 어떤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피곤해질 수밖에 없겠죠. 8월보다 더 떨어졌다니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희망적인 내용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물론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이렇게 희망적인 내용이 사라지고 걱정거리가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반대급부적으로 기회가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물려서 내려온 상태에서 이 심정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아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요 구간에서도 뭐 대응 전략은 뾰족하지 않습니다. 그냥 버티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긴 한데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시장이 바닥을 잡아줄 것인지 그 다음에 오후장 들어서면서 네, 주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후장 들어서면서 장이 조금이라도 회복해 준다라면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계속 이어가셔도 괜찮을 겁니다. 뭐 누구나 다 할 거 없이 다 힘든 구간일 것 같아요. 저도 뭐 계좌가 좀 많이 떨어져서 많이 깎아먹은 그런 상태인데 뭐 작년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수익 중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 부분들을 많이 깎아먹어서 저도 마음이 상당히 네,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들었을 때 그때가 시장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부분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다 같이 어려운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힘내시고요. 뭐 잘 되기를 또 기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뭐 리스크에 대한 대비는 조금씩 준비는 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이번 시장까지는 이번에 그 나타나는 부분 오후장 반등에 대한 부분도 좀 기다려 보시고요. 시장 상황들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무리한 매수보다는 바닥을 확인하고 매매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다들 힘내시고요. 네, 화이팅. 주가는 내리면 반드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점이 당장 오늘 오후일지 내일일지 모를 뿐이지 네, 그 부분 조금만 기다리고 참고 견뎌내시면 당연하게도 주가 상승의 기회를 잡게 되실 겁니다. 그때 또 잘 네, 하셔가지고 손실난 것도 복구하시고 그렇게 가시면 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오후장 또 차분하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장중시황 여기서 마치고요. 마감시황 때 또 다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